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채식주의자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북 리뷰를 하고자 합니다. 뭐 일단 너무 훌륭한 책이고요. 특히 그 문장력하고 또 각 개인에 대한 성격 묘사가 굉장히 탁월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그 등장인물들에 더 몰입을 할 수 있었고 주인공과 함께 자신을 일치시키는 그러한 요인들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 많은 감동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로 오늘 평가를 해보자 하고요. 먼저 이 채식주의자는 그 발표된 시기를 보면은 일단은 채식주의자가 총 3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첫 편이 채식주의자, 그다음 몽고반점, 나무불꽃인데 채식주의자가 발표된 건 2004년이고요. 그로부터 한 3개월 후에 몽고반점이 발표가 되고요. 나무불꽃은 2005년 겨울, 그러니까 최초로부터 해서 약 한 몽고반점 이후에도 약 한 1년 반 후에 나무불꽃이 발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전체적으로 채식주의자가 한 권으로 끼어서 발간이 된 건 이제 2007년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스웨덴 할리먼에서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향했던 말이 있죠. 인간 내면의 깊은 상처와 역사의 무게를 시적 언어로 승화시켰다 라고 했는데, 그 역사의 무게라고 나온 거는 이제 소년이 온다, 이게 2014년, 그 다음에 그 제주 4.3 사태를 배경으로 한 작별하지 않는다가 2021년, 이쪽 좀 후반기 쪽 책이 되겠고요. 아직 이쪽 채식주의자는 그 전에 역사의 무게보다는 인간 내면의 깊은 상처를 좀 반영한 책이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개개인의 여기 나온 이제 개인들을 보면은 1편의 이제 채식주의자에서는 그 이제 남편이 나오죠. 일단은 이거는 남편의 입장에서 시작이 되고요. 시작하는 문장을 보면은 아내가 채식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남편의 시점에서 일단 소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남편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가장 그 속물적인 근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제 묘사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 개인이 탁월한 배경이나 능력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오늘날에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셀러리맨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남편에 대해서도 상당한 어떤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그가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아내 영애와의 어떤 그 의미 부분을 상당히 많이 공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점이 나타나는 것이 마지막에 이제 정신병이라고의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이제 보여지는 좀 더 아내에 대한 애정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들에서 상당히 많은 아쉬움이 남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는 이 소설 전체의 주제를 좀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부각이 됐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동정심이 가는 그러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여기서 1편에서 나오는 폭력성을 상징하는 분으로 나오는 분이 이제 그 아버지죠. 아버지의 모습은 이제 가족 식사 때 억지로 막 탕수육을 그 딸 영애에게 휘저는 그러한 모습으로 폭력성을 나타내는데, 물론 이제 이게 전체적인 주제하에서 그런 등장인물이 필요했던 거는 같은데, 그 아버지라는 개인으로 봤을 때 뭐 스스로도 이제 월남전 참전을 하고 그 당시에 자원을 했던 아니면 끌려갔건 아무튼 좀 그러한 상황들을 거쳤고 본인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 아니었을까. 또 그런 모습만을 봐왔던 사람으로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도 어떤 상당히 공감이 가게 그렇게 참 기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주인공은 영애죠. 영애는 1, 2, 3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화자는 아니지만 끊임없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영애야말로 그런 어떤 인간이 가진 인간 내면의 간직된 폭력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되기를 거부했고 인간을 벗어나고자 했고, 그 다음에 남에게 폭력
쾌적을 가할 수 없는, 마지막엔 나무가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등장 인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러한 점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관통하면서 주제의식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인물이 영예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영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정신적인 질환이 시작이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정신적인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뭐 또 소설이 진행이 안 됐겠죠. 소설의 주제의식을 위해서는 뭐 전체적으로 그 소설의 주제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수께끼 인물 같이 등장하는 게 형부죠. 형부는 1편에서는 거의 존재의식이 없죠. 그랬다가 2편 몽고반점에서 갑자기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처음 시작이 그거죠. 짙은 보라색 커튼이 무대를 덮었다. 발라의 무용수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힘차게 손을 흔들었다. 형부의 시각에서 이제 연극을 본 것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기술이 됩니다. 이 형부라는 인물은 현실성이 좀 상당히 부족한 인물이죠. 본인의 어떤 독특한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영예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몽고반점이라는 그 아내의 언급에 의해서 그거를 매개체로 해서 갑자기 영예에 대한 관심과 또 강한 어떤 성적인 욕망을 느끼게 되는, 또 그거를 예술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인물로 나타나게 되고요. 뭐 개인적으로 그러한 식의 존재 의미의 추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가 되긴 하지만은 그러한 개인의 모습이 결국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피해를 줬다. 결국 그 가정이 파괴됐고 또 사회에서 일탈이 됐고 아들하고도 이제 만날 수 없게 되는 그런 가족 관계가 이제 파괴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러한 점에서 이 형부라는 인물은 상당히 좀 특이하게 튀어나왔던 인물이고요. 근데 여기도 또 이제 기술이, 제가 아까 성적 묘사라고 했는데 이 형부에 대한 성적 묘사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시각에 그대로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느끼는 그런 흥분이라든가 감정을 또 같이 느끼게 돼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 채식주의자가 청소년들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그러한 책이라는 평이 나오게 되는 요인이 아닐까. 너무 잘 썼기 때문에 그러한 또 반대적인 평이 나오게 되는 요인을 제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 편인데 나무 불꽃이고요. 나무 불꽃은 이제 언니의 시각에서 시작이 되죠. 뭐 그녀에 대한 묘사는 그렇습니다. 그녀는 아주 젊지 않다. 딱히 미인이라고 부르기도 어렵다. 다만 목소리 고운 편이고 눈매가 서글서글하다. 뭐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정한 인상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동생 영예보다는 조금 더 사회성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력이 강한 그런 여성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요. 이제 어린 나이부터 또 플랫폼 가게를 하면서 생활력도 강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에 대해서도 만났을 때 먼저 대시를 하고 접근을 한 것도 사실 언니죠. 그런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앞에 얘기했던 두 분, 영예하고 형부라는 사람들이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 의미가 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찾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언니는 그러한 의미를 찾기 전에 주어진 삶에 대해서 충실히 의무를 다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한 의무를 다하는 모습이 이러한 그 사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아들을 돌보고 있고 또 동생 영예를 끝까지 보살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우리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떤 현실적인 영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나왔던 인물들 중에서 뭐 책에
어떤 소설적인 그러한 어떤 의미를 떠나서 각 개개인의 성격을 판단한다고 평가한다고 보면은 저는 언니가 가장 우리 삶에 진정 숨겨진 영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상으로 뭐 채식주의자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평을 좀 한번 올려봤고요. 각자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좋은 책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모든 시각이 다르고, 여기 채식주의자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각 등장인물들에 대한 세밀한 묘사, 공감되는 묘사, 그러한 점은 바로 한강 작가의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한 그 깊은 통찰이 이런 살아있는 등장인물들을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채식주의자에 대한 리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